기계실 위에 도장이 다 들떴는데 원인이 뭔가요? 노출 우레탄 방수는 최악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네, 오늘은 건물 옥상 방수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 거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옥상이 왜 특별해야 하냐면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우리나라는 50도 이상 나잖아요. 이런 악조건을 오랜 시간 동안 하자 없이 잘 견뎌줘야 되는 공종, 이게 이제 외부 방수인데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일 내용 좀 보면 옥상 방수 관련하여 아래층에서 물이 가끔 샙니다. 옥상 전체 방수를 방통 위가 아닌 구조체에 방수액을 발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업체들과 현장 미팅을 하면 방통 위에만 보수하고 방수액을 바르려고 합니다. 방통 위만 보수하면 3 내지 5년 후에 또 비가 새는 것은 아닌지 라고 물으셨는데 그럼요, 이건 뭐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통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구조체 위에 아마 뭐 보호 몰타를 따로 하셨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호 몰타를 좀 보수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노출로 방수를 한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뭐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를 주신 건데, 기계실 위에 도장이 다 들떴는데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진 이걸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제 도장이 아니고 노출 우레탄이라고 하는 일종의 옥상 방수 방법인데, 아까 원저 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노출 우레탄 방수는 최악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노출 우레탄이라는 거가 이거죠. 구글 지도로 해서 본 건데 웬만한 단독주택이면 색깔도 또 다 똑같아요. 초록색. 저렇게 옥상을 다 그냥 노출 우레탄으로 해놨어요. 엄청들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 위에다가 그냥 방수 도료 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면 길어야 2, 3년 밖에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군데군데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 웅덩이가 생겼다라는 거는 바닥이 곡선으로 움푹 파였겠죠. 그리고 물이 이제 그 위에 차 있는 거예요. 비만 오면 또는 물 청소하면 늘 고이는 곳이 물이 고여 있겠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물 웅덩이 직경만큼의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웅덩이의 직경이 돋보기의 직경인 거고, 웅덩이의 두께가 돋보기 렌즈의 두께가 되는 거예요. 35도, 36도 되는 한여름 옥상에서 저 돋보기로 도막층을 지글지글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물 고인 자리예요. 돋보기로 지진 자리. 그래서 노출 우레탄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 위에 보호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여름 뭐 한 2번, 3번 지나고 나면 다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 뭔가가 콘크리트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어떤 분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왜 콘크리트여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상 방수 말씀드리고 있는데 옥상은 방수와 함께 단열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옥상 전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연관되는 공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방수만을 생각한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경사지붕이 제일 좋아요. 경사니까 물 쫙쫙 빠질 거고 물 고일 염려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경사지붕이 최고죠. 지붕재만 튼튼하면 되니까. 그런데 옥상을 활용해야 되는 건물이 되게 많아요. 뭐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 계속 정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옥상에 장비도 많잖아요. 뭐 태양광, 안테나, 옥상 조명, 뭐 이런 거 다 설치하려면, 또는 뭐 사람이 보수하려면 평지붕이어야 된다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예요. 마당이 넓어서 평평한 옥상에 뭐 굳이 올라갈 필요 없는 집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많은가요? 옥상이 있어야죠. 뭐 물탱크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뭐 야채 같은 거 이렇게 널기도 하고 빨래도 널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옥상이 꼭 있어야 하는 건물들이 있다고요. 있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이 평지붕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방수만을 생각하는 경사지붕을 고집할 수는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단열만 생각한다고 쳤을 때 당연히 외단열이 좋죠. 내단열은 열교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평평한 지붕 위에 단열재를 외단열로 설치한다면, 뭐 오른쪽 그림처럼, 그러면
열교 신경 안 써도 되고 단열 측면에서는 최고인데, 그런데 저 단열재 두께가 얼마냐면 최소 150mm 이상이 돼야 돼요. 센 단열재인 경질 우레탄 보온판으로 해도 15cm여야지만 열 관리율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옥상의 쓰임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외단열이야. 그 외단열로 하면 말랑말랑한 그 단열재를 이런 왕성한 이동과 장비 설치 이런 걸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 15cm의 단열재 위에 콘크리트를 칠 수도 없어요. 다 크랙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단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은 우레탄 방수한 후에 보호해주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참고로 누른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콘크리트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크랙이 갈 수 있으니 미리 썰어준다고요. 두부 썰듯이. 그 썰어놓은 자리에 코킹을 싸서 저쪽으로 균열을 유도하는 거예요. 논두렁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지 않도록 직선으로 쫙쫙 썰어주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주의사항 하나. 천정의 전선관 누수를 조심해야 돼요. 전선관 누수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메일 한번 보시면 에어컨 설치 중에 전산 볼트 설치를 위해 천정 타공 중 5cm 정도 타공 지점에서 살짝 물이 쪼르륵 흐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거실 천장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름관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의심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라고 메일 주셨는데, 천정 에어컨 설치하느라고 슬라브를 뚫었는데 전선관을 이제 살짝 건드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선관에 물이 차 있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쪼르륵 흐르더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이제 이 얘기인데, 아니 무슨 설비관도 아니고 전선관에서 물이 나오지, 이제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전선관에서 물이 나오냐면 일반적으로 기준층 시공할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렇게 뭐 하얗고 빨갛고 파랗고 이게 다 전선관들인데 저게 속이 비어있는 공배관이란 말이에요. 저걸 미리 이제 슬라브 속에 묻어놓고 나중에 아울렛 박스라고 하는 저 안에 이제 공배관들이 슬라브 속에서 막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등, 주방등, 뭐 안방등 이런 등이 달리는 박스가 이제 되는 건데, 저 박스를 통해서 나중에 전선이 나오고 그 전선에 전등을 달아서 불을 밝히게 되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저 전선 공배관이 슬라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게 최상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옥상 슬라브 속에 전선 공배관, 그러니까 CD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CD관 속으로 들어가요. CD관 속에 따뜻한 공기가 꽉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겨울이야. 그래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CD관에 따뜻한 공기와 만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가운 공기와 만난 따뜻한 공기에는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마침 그 부분을 뚫었더니 거기로 물이 이제 쪼르륵 샌 거고요. 그래서 최상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열재 하부에 CD관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상 슬라브 속에 배관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옥상 방수는 내단열에 우레탄 비노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노출 방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된다. 이 방법이 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결정적으로 모든 메이저들이 다 이 방법으로 수만 세대의 옥상 공사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